오늘 한 신문 만평이에요. 국민의힘의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유명한 만화 있잖아요. 톰과 제리로 묘사를 했더군요. 먼저 관련 이슈 영상으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Oh,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I want to tell you at this point that you have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s for coming here.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Have you tried talking to the people of council?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고요. 네. 김영 박사님, 이노베이션보다는 레볼루션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통해 혁신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제 영상과 함께 바로 지금 주제가 나왔는데요. 신당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한 말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요. 자, 그럼요. 앞서서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 안 돼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미스터 린턴 뭐 영어 이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자, 제가 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얘기, 질문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좀 해서 영상에 좀 담아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에 부산을 갔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를 보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 전 대표와 별도로 대화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가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불발이 됐는데. 뭐 불발은 여러분들 표현이고, 예. 준비가 안 됐어요. 어. 알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쪽도 알리지 않고 그쪽도 알리지 않고 예. 불쑥 들어갔어요. 그거 사실 실례예요. 제 실례예요. 아. 그런데 그쪽에서 좀 당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톡 콘서트 전에는 자리를 못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그 톡 콘서트가 복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만나기가 또 거기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예. 뭐 만나는 그 불발 듣는 게, 저는 경청으로 간 거예요. 목적에 다 성과를 거뒀어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시작이 반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가서 부딪혔고 1시간 반 톡 콘서트를 어마어마한 비난을 많이 들었고, 예. 저 자신도 비난 들었고, 예. 저한테 영어로 얘기했고, 그거 섭섭한 건 그거 하나예요. 왜 영어로 저렇게 할까? 더구나 이 이뇨한 위원장님을 겨냥해서 미스터 린턴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또 호칭을 썼어요. 말을 하자면 닥터 린턴이죠. 네, 근데 거의 사실 일부러 영어를 쓴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약간 아까 섭섭하다 그러는데 약간 모욕적으로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그분이 저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풀었어요. 아이고,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네요. 아. 다 저는 박수 안 쳤습니다. 부산 가서. 박수 안 치는 이유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들어야 돼. 100%는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야 돼. 듣고, 왜냐하면 그분이 젊은 사람을 많이 대표해요. MZ 세대. 그 세대들이 그 이준석을 전 대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봐요. 혁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혁명.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혁명이라는 것은요, 출발할 때 순진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예. 영어로 아주 흔히 쓰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이 돼 있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잘못 갔다 이 말이야. 예. 예? 예. 저는 영어로는 이 혁신이 잘 번역이 안 돼요. reform, 어떤 개혁하고 더 가까워요. 영어로 의미가. 예. 혁신이. 저는 개혁, 혁신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저런 토크 콘서트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그중에 나온 얘기 중에서 요즘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꺼내놔요. 여당 지도부와는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반면에 심지어 민주당의 비명계와도 자기는 접촉하고 있다까지 밝혔거든요. 이쯤 되면 이미 당을 떠날 결심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냉정하게 봅시다. 현실을. 예. 그 다른 당 만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 또 우리한테는 물론 도움 안 되죠. 그리고 그 용기 있으면 예. 들어와서 치고받고 우리하고 싸우고 우리 쪽 들어와서 다 이제 들어줄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예. 제 얼굴을 보세요. 어. 어? 전라도 촌놈이 이 외국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가 예. 정권을 줬어요. 제가 와 있는 그 자체. 그리고 지금 누가 저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 외부 민주당에서 미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내부에서 엄청 미워해요. 느끼십니까? 아 그럼요. 어. 아니 누구를 거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결단만 내리면 돼요. 예. 대통령 사랑한 사람들은 진리는 간단해요. 대통령 사랑한 사람들은 결단 내려야 돼요. 결단 내려서 몇 명만 결단 내려주면은 저도 더 일이 쉬워져요. 알겠습니다.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의 대한민국 국민의힘 선거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 운명이 들어있는 선거입니다.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요. 지금 있는 분들도 영웅이 돼야 돼요. 용기를 내서 결단 내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물론 익명도 있고 실명도 있습니다만 손은 누가 키우나 우리가 구하기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국민이 키우죠. 이런 반응이 나오고 국민이 키우잖아요. 그것도 났어. 국민이 키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냐 이런 아이고. 반응까지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는 그냥 좀 너무 약을 쓴 약을 줘서 예. 삼키기 어렵다. 그렇게 해석합시다. 중진하고 측근에 예. 더 초점을 맞춥시다. 그런 분들이 딱 멋있게. 그리고 떨어지면 어때? 떨어지면 뭐 큰일이에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장관 할 수도 있고 떨어진 사람 뭐 그 희생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뭐 막 소문이 뭐 다 검찰이 어디에 다 선택적으로 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6명인가 7명씩 들어왔어요. 선거할 때마다 검사가 의사처럼 직업이에요. 검사의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것 경선이요. 경선 우리가 선거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판을 짜놓으면 fair하게. 우리 그다음 지금 제시한 거하고 두 번째는 이 경선이 아주 공평하게 신나게 잔치로 즐거운 잔치로 흥을 돋구는 잔치로 이 뭐랄까요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랄까요 바탕 기초를 닦아서 그때 관심 받아요. 그거 하면은 표도 더 받아요. 선거 때 더 유리해요.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일 많이 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검사님이란 말이에요. 정치인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 이미지를 관리를 그거는 근데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이미 국회에 가서 변했더란 말이에요. 난 거기서 엄청 희망을 느꼈어요. 들어와서 다 민주당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죄인을 다루는 검사나 판사가 그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정치는요. 웃으면서 치고 빠지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좀 악수도 하고 뭐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고 뭐 좀 뭐랄까요 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그럴까 어떤 이것도 소통이에요. 근데요, 이게 쓴 약이라는 표현 쓰시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건 절반의 해법이다. 나머지 절반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변화를
시작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가고 있고 대통령한테 뭐 잠깐 계셔보세요. 예. 대통령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어제 이준석 의원이 전 대표가 예. 조금 선을 넘더라고요. 넘더라도 나는 넘으면 안 돼. 그것이 전라도의 내 뼛속에 제일 깊은 가치관이야. 대통령도 똑같은 맥락에서 누가 시켰어요, 대통령? 민주당이 시켰잖아.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 누가 만들었어요? 그 민주당이 잘못해갖고 만든 거 아니야. 지난 문 정권과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엄청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잘한 게 잘 안 보여요. 남북관계 저는 북을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뭐 백두산 가서 으쌰으쌰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있어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좀 냉정하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보수가 온갖 고칠 점이 많아요. 그러나 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건 굉장히 로맨틱한 것 같아. 낭만주의자들이. 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보수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요? 천만에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이 룰 지키게 하고 기업이 법치국가에서 그 뭐랄까요 벗어난 행동 안 하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국가가 발전해요. 그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출마해라. 지금으로서는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저는요 이 일하러 왔습니다. 아침 밤에 잘 때까지 새벽 일어날 때 요 일만 생각해요. 이 일을 끝내놓고 근데 정부의 일은 열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면 저 다 밝힐게요. 제가 적십자 총재 욕심 많이 냈어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북한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거기 가면 일을 하면 10분씩 혼나요. 미국 사람이라고. 뭐 정보원 아니냐. 뭐 야단을 맞아 10분씩. 야단 많이 맞았어요. 북쪽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야단 맞은 게 익숙해서 이준석한테 가서 야단 맞을 때도 별로 힘 안 들었어요. 그 많이 훈련을 받았어. 욕을 먹고 시작해. 근데 내려가서 부산에서 욕 많이 들었어. 익숙해.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얘기 나누는데 한 10여 분 정도로 압축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는데 우선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를 좀 했는데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 부산 토크 콘서트에서 인요한 위원장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또 다른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죠.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이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자, 우선 신성범 전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토요일 날 부산 토크 콘서트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물론 인요한 위원장 스스로 그거 스스로 나도 실례인지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응대를 하고 특히 호칭을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라 영어로 미스터 린턴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습니다. 영어 이름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와 같아 보이지 않나. 우리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내 편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인종차별제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노출했다. 이준석 대표가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아직도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똑소리 난다는 그 일지는 모르는데 예. 저 표정이나 이런 것에서 읽히지기는 국민들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예.
버릇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예.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니야 이런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좀 심한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터뷰 들어봤습니다만 인요한 씨가 정치인을 기성 정치를 능가하는 정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보수의 현재 문제점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을 굉장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을 주의해야 될 게 밝게 예. 한국 정치를 그냥 신문이나 방송의 독자 청취자로서 아니라 진입해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그렇죠. 한국 정치를 봤다니까요. 그 후에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시민으로서 울화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혁신해야 될 생각을 평범한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예.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보기에는 인요한 이꼴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고 주장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음모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인요한 뒤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준석 전 대표가 지우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건데 첫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실 혁신위원장이 아니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뭐랄까 대통령과 갈라서라 내지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 당 자체를 하는 것은 과도한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사실도 이준석 대표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박성준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어떤 뭐랄까요? 이걸 태도랄까요? 응대랄까요? 미스터 린턴 그리고 영어로 계속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인유한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총평하면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의 어떤 관계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면 인유한 위원장의 인터뷰가 방송 인터뷰가 아닌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편하게 그냥 툭툭툭 얘기하는 그러니까 듯한. 뭐냐면 위원장 정도 되는 거나 아니면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절제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방점을 주고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쭉 듣고 났더니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건 상당히 절제되고 어떤 핵심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인유한 위원장도 다변가예요. 다변가. 다변. 이준석 그 전 대표도 다변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다변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변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주도해서 말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화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다 이게 다변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같은 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요? 같은 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화가 이루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발 투수가 있고 개투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듯이 시스템 자체 안에서의 리더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들은 주도형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주도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영어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난 박수를 안 쳤다. 그 이미 이제 인유한 위원장 자체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느낀 거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엄연하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당신과 나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석할 길은 뭐냐면 각자 가는 길인 것이죠. 여기서 이미 선언이 됐다 이렇게 이미 선 거지고 끝났다 이렇게 좀 보셨네요.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완충주된 마무리 역할도 해주고 이걸 기다려주는 미학도 있고 절제의 미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치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 말하는 스타일들을 보십시오. 내가 먼저 주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들입니다. 저는 아직은 뭐 좀 우리 대변인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길은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정확한 것은 지난 토요일 상황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진 남아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정치가 이성에 의하고 감정에 의해 있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이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가능을 건넜다 할 때는 이게 감정의 영역인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뭔가 남아있다. 여기 끝났다. 지금 완전 다른 평가 해주셨어요. 뭐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요. 자, 이제 정기랑 교수님.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인유한 의원이 갑자기 이제 이른바 이걸 언론에서는 환자 논쟁.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뭐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 위원장은 아니 그게 아니고
환자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분이 환자죠. 이렇게 또 받아친 셈이 됐거든요. 각각 누구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에 있다는 환자는 누구고 이뇨한 위원장이 말한 부산에 있는 환자, 마음이 아픈 분은 누굽니까? 각각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의사이다 보니까 예. 환자 논쟁으로 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지명한 사람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은 또 아니야, 네가 마음이 아픈 거 보니까 당신이야 환자는. 그래서 내가 내려간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뇨한 위원장 뭐 앞서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좀 대단히 다변이고 좀 나이브하신 것 같아요.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자,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가면서요. 자, 이준석 대표를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짜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자,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에서 핵심이 뭡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정리해라. 뭐 이 대통령이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무슨 월권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예. 이뇨한 위원장이. 자, 두 번째, 강서 재보선 참패 이후에 참패 책임을 지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예. 자, 근데 20일 만에 인재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예. 자, 그때 이뇨한 위원장이 뭐라 했어요? 만세를 불렀다. 그런 표를 쳤잖아요. 뭐 강원도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한계를 보인 거예요. 뭔가 그다음에 대사면 문제도 이미 걷어차버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미 뭐 형식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모욕을 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마음은 이제 갈라섰다. 예. 당신이랑 내가 여기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예. 라고 하면서 본질을 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욱진 변호사는 지금 다 들어보셨잖아요. 영상 인터뷰도 보고 일단 이뇨한 위원장 인터뷰에서 가장 이렇게 귀를 잡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뭘 좀 주목해서 들으셨어요? 일단 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어떤 경우에는 내용보다 형식, 특히 태도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 그 한국말 하는 거 저도 이제 길게 쭉 들어봤는데 거의 완벽하잖아요. 예. 그 미스터 리의 잉글리시보다 훨씬 더 퍼펙트해요. 플루언트해요. 미스터 리는 누굽니까 지금? 아니 미스터 린튼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스터 리는 이준석은 미스터 리가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같은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신성범 의원님은 이게 차별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만 백인이다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뭐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저한테만 영어로 물어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미스터 린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의 공식적인 직함은 여당의 혁신위원장이에요. 예. 본인이 속한 당의 혁신위원장인데 그 당직자라고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환자라고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앞으로 어떤 정치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이뇨한 위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예.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사과해야 됩니다. 어. 인간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이렇게 모욕을 줘놓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뭐 뉘앙스도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요거는 박성중 민주당 의원께 네, 질문을 네. 드렸어요. 아까 이뇨한 위원장 인터뷰 내용 중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민주당 아닙니까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때 몇 가지 정책을 얘기하면서 잘한 게 없어 나는 실망했다. 이렇게 비판을 좀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의 혁신위원장이 왜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했는데 폭주하고 폭정하고 민생 파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혁신하라고 해서 예. 혁신위원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혁신의 대상이 누구냐?
이뉴한 위원장 혁신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예. 그 의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방전을 어디서 내리는 거냐면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뉴한 위원장이 예.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방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예. 하나는 더 하는 거죠. 이뉴한 위원장이 가정의학과 출신 아니에요. 예. 인체를 전체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는 볼 수 거죠.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겠다 하는데 혁신은 뭐냐면 서지컬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아. 가장 부패된 부분, 아니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건데 그게 예. 혁신의 대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혁신의 대상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 반 동안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주와 무능과 무대책, 무방비하고 경제에 파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러면 과감하게 예. 이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결국 혁신은 변화 아닙니까? 이것을 주문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혁신위원장으로서. 근데 저는 봤을 때 과연 혁신위원장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초점이 잘못된 거죠. 대상이 잘못된. 여기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1년 6개월 지났는데 무슨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지금 오진한 게 뭐냐면 예. 전 정부 탓으로 돌려서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혁신위원장이 이 길로 걸어간다? 예. 그 길은 역시 잘못된 길로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중에 이제 민주당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비판을 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것에서 이제 박성준 의원께서 이거 박성준 정도께서 말씀하셨으면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 알겠어요. 이렇게 좀 비판을 해 주셨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가지 목소리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의 패널이 딱 반으로 나눠서 두 분은 아직까지 뭔가 열려 있다. 이준석이 조금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 근데 두 분은 이거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입장 반응들이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환자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 그만하실 것. 이거 환자는 뭐 서울에다 이거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서 억지 봉합쇼 한다고 18개월간 실정이 가려집니까? 이것도 혹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말 같기도 한데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다면 신당 창당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신당 창당할 경우를 가정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기 위해 비명계, 여기 비명계는 민주당 비명계 아닙니까? 여기하고 만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자, 이 비명계와 만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정치권에 많은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사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윤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묵직합니까? 가결파 중에 네.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접촉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은 같이 가기 힘들다. 이것이 결론이고. 알겠습니다. 정계환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다는 비명계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혹시 어떤 인물 떠오르십니까? 이분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명계 의원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자주 그러시겠죠. 접촉합니다만 전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 걸 얘기해.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교류하는 의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과 지금 신당론 속에서의 얘기는 좀 다른 차원의 근데 문제다. 지금 신당 얘기를 하면서 접촉하고 있다 만났다. 그 얘기는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의 주목도를 확 높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 지금 다들 아주 이준석 주목하고 대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한 능하죠. 그 두 번째는 이건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친명 비명의 어떤 통합적 당 운영이 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갈라치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갈라치기 뭔가를 던진 겁니까? 이게 보통 성동격서처럼 또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충분히 노리고 한 발언일 수 있다. 자,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합리적 중도 신당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친명과 비명이라고 하는 관점을 다시 드러내서 예. 민주당을 좀 겨냥한 그런 정치적 발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뭐 본인이 저렇게 딱 한마디 던지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 이준석 전 대표 만났어요라고 손드는 비명계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좀 뭔가 잠복이 된 건지 아니면 정기랑 교수님 말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한번 이렇게 던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목을 좀 받았고요. 다음은요. 앞선 인요한 위원장 인터뷰 중에 한 대목인데요. 따로 좀 이걸 좀 강조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있죠. 요거 신성범 전 의원님. 네. 이거 신당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뭐 신당을 만든다면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이 되겠나? 국민의힘에는 물론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앞부분.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출범하더라도 그게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정치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자, 신당을 만든다 칩시다.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신당을 만들어 가면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당선되냔 말이에요. 그렇겠죠. 지금은 여론조사 높게 나올지언정 우리 다 봤지만 양당에서 혁신을 하게 되면 예. 투표장에 가는 그 내년 2024년 4월 달쯤이면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 되겠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 전국적 지지율이 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를 넘는다 칩시다. 그 정당이. 예. 그 당이. 그래봐야 비례대표 3명, 4명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국민의당 3석 그리고 열린민주당이었나? 그것도 예. 5% 3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3번은 여성, 2번은 남성 이런 구조에서 선거 구조에서 복잡한 생겨. 그리고 보수와 완전히 신당을 만드는 순간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세력과 완전히 전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의 미래와 있겠느냐? 무수까지는 몰라. 나중에 뭐 복당을 예. 하거나 합할 수는 있겠지만 당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수도권에 큰 타격이 있죠. 어찌됐건 몇 퍼센트라도 가져가게 되면 예. 현실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에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게 인요한 씨의 생각 같은데 예. 저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무튼 뭐 얘기들이 요새 워낙 인요한 위원장이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처럼 비춰지고 약간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것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